소재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첫인상이자 브랜드의 얼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품이 잘 보여주는 소재를 발굴하고 또 다양한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또 앞서 파워링크에서 말씀드렸듯 PC와 모바일 분리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세팅이라고 할 만큼 체계적인 입찰가와 순위 확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1팀 강지은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가 그동안 관리해온 계정들 중에서 성과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했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할 계정은 H제주라는 업체로 제주 특산물인 첨가물을 판매하는 스토어팜입니다. 네이버 SA와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의 KPI는 유입 및 전환으로 그동안 전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업체였습니다. 스펜딩은 주 약 2만원에서 37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핵심 운영 전략으로는 카테고리별 그룹핑과 신제품 등록 시 개별적으로 전략을 짜 진행을 했습니다. 성과 개선 전 효율이 좋지 않았던 파워링크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광고주와 합의한 후에 쇼핑 검색에 등록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환이 약 40개 이상 증가하였고 로아스는 370%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성과가 0이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성과 개선에 여전히 힘쓰고 있는 계정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말보다는 어떤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이루어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을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의 가장 메인이 되는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찰가에 따라 누구든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기는 하지만 단순 상위 노출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재를 활용하고 알맞는 순위를 찾아서 광고비 대비 성과를 내는 것이 키포인트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맡은 첨가물 업체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의 경험으로 비교해 봤을 때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의 효율이 더 많이 나왔고 이 점을 광고주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업체의 특이점이라고 하면 전환뿐만이 아니라 유입도 그들의 KPI였다는 점에서 파워링크가 유입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아예 광고를 오프하기보다는 업체에 필요한 키워드만을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확한 입찰가 관리를 위해선 우선 PC와 모바일 분리가 첫 번째였는데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품의 경우에 모바일로 구매하시는 고객층이 많다 보니까 입찰가의 차이가 큰 편으로 함께 진행할 경우 정확한 순위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PC와 모바일 분리 운영을 꼭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파워링크 대부분은 신제품 홍보용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다양한 세부 키워드와 메인 키워드의 품질 지수 관리를 최대한 광고비 소진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품질 지수에 관해서는 추후에 쇼핑 검색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대한 품질 지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제품군에 따라 카테고리를 분리했고요. 그 그룹을 분리해서 이에 알맞는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소재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첫인상이자 브랜드의 얼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품이 잘 보여주는 소재를 발굴하고 또 다양한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단일화된 소재를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소재를 구축하여 AP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양한 확장 소재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정보를 최대한 노출시켜 주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모든 소재를 활용하는 것만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독이 되는 소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 생각해 주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가격 링크를 노출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부각시킬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유입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광고비 소진을 막기 위해서 저희 업체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는 제한을 했고요.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은 노출을 제한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매체의 경우 업체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해서 뽑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한정적인 예산과 빠른 효율을 내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계정을 관리하면서 얻은 팁으로 진행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고요. 업체마다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테스트와 다처분 보고서를 통해서 불필요한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다 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워링크의 경우에는 전환보다는 유입을 목적으로 진행이 된 만큼 최대한 광고비를 적게 쓰는 목적으로 관리가 들어갔다면 본격적으로 쇼핑 검색에서는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우선 쇼핑 검색의 경우 사실상 파워링크보다는 직접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하는 키워드에 모두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없고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다면 물론 광고가 노출되지 않고요. 파워링크보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다양한 소재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만큼 활용을 정말 잘한다면 그만큼의 효율로 보답해주는 것도 쇼핑 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신제품별로 캠페인을 나누고 그 그룹을 PC와 모바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광고주께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캠페인을 제품별로 나누는 것이 가능했지만 만약 일 예산이 한정적이시라면 캠페인을 나누기보다는 그룹을 나누어 진행하시는 게 광고가 빨리 꺼지는 이슈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앞서 파워링크에서 말씀드렸듯 PC와 모바일 분리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세팅이라고 할 만큼 체계적인 입찰가와 순위 확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그룹까지 설정을 마치면 이제 소재 설정을 해야 하는데 쇼핑 검색은 파워링크와 다르게 제품 선택 시 별다른 설정 없이도 해당 제품의 제목과 가격 등이 일괄적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편리한 만큼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제품과 맞지 않는 키워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뒤에서 제가 마저 설명드릴 거고요. 쇼핑 검색 소재 설정 시에 원하는 광고 노출용 이미지나 노출명이 따로 있다면 설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진의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편집이나 이미지 내에 글자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노출명의 경우에는 너무 반복되거나 관련이 없는 노출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출이 가능하지만 글자 수 제한이 15자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많은 키워드를 삽입하고 싶으시다면 노출명을 변경하시기보다는 상품명 자체를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쇼핑 검색에서도 파워링크와 마찬가지로 확장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확장 소재가 있진 않지만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 건수나 리뷰 건수를 표시할 수 있는 쇼핑 상품 부가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다만 해당 확장 소재의 경우에는 구매나 리뷰 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매와 리뷰가 쌓인 뒤에 활용하면 구매를 망설이시는 소비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세우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리뷰가 잘 쌓이지 않으셔서 고민이시라면 리뷰 이벤트 같은 것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리뷰를 차곡차곡 쌓는 것에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위에 말씀드렸듯이 쇼핑 검색은 파워링크랑은 다르게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추가 홍보 문구를 활용해서 이벤트나 제품의 장점 등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소재단에 설명드릴 좀 중요한 관리 부분은 바로 품질지수인데요. 앞에 파워링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품질지수 관리는 광고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한 품목입니다. 품질지수란 다른 관련 광고들과 상대적 품질을 7개의 바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한 칸씩 많아질수록 광고비의 20%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네이버에서 정확한 품질지수 관리 방법을 공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그냥 유추하는 방법으로는 클릭률과 전환율을 개선하면 품질지수가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 품질지수 관리에 있어서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제외 키워드란 소재가 노출되면서 유입된 키워드들 중 노출을 원하지 않는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노출만 많이 되고 클릭이 안 될 경우에는 클릭률에 영향을 주고 이는 또 품질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이 없거나 효율이 안 좋은 키워드들은 당연히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외 키워드를 활용해 유동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쇼핑 검색 소재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제외 키워드나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효율이 좋은 키워드들을 먼저 도출한 다음에 키워드별 그룹을 분리한 다음 제외 키워드를 활용해 사용하려는 키워드들을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들을 제외시키고 해당 키워드만 노출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서 키워드들 개별로 순위별 알맞은 입찰가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알맞은 노출명과 이미지 변경하기에 좋습니다. 제가 계속 모든 말의 분리를 강조하는 데 같은데요. 물론 마케터분들 성향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을 진행할 때 최대한 카테고리, 매체, 키워드별로 소재를 분리하고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편입니다. 모든 소재를 각 항목별로 입찰가가 많은 차이를 두기 때문인데요. 사실 매출만큼이나 중요한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소진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최대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운영을 진행하신다면 효율이 잘 나오는지 누수가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모니터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꼼꼼하게 분리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운영한 결과를 이제 요약해 드리자면 성과 개선 중인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는 주간인 점을 우선 참고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개선 데이터로는 전환 광고비는 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라 전환수, 노출량, 클릭수 등 데이터도 함께
증가하면서 로아스는 0에서 370%로 달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꾸준히 성과는 개선 중에 있고요. H 업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이제 특성 신제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광고 운영을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성과를 보여준 업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정말 기본적인 세팅만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